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마음우체국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우체국의 주제는 어릴 때 트라우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60 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뉴스를 보면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불 위에 오줌 싸는 원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반찬도 없는 소금밥을 주고 추운 겨울에 찬물로 이불을 빨게 하여 꽁꽁 얼어붙은 이불을 덮게 자게 하고 군대식 체벌을 행사하며 회초리를 들고 다니셨던 보육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당했던 친구가 결국 폭행과 영양실조, 수분 부족으로 어린 나이 비참하게 사망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잠잠했던 트라우마가 점점 더 깊어져 너무 힘들고 숨이 답답하고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보육원을 상대로 고발하여 법의 처분을 받게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끝나 고발을 해도 처벌받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60이 넘은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이 기분이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힘들게 보내주신 사연은 잘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한 사람의 인성이나 어떤 인생을 송두리째 이제 뿌리 뽑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스스로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현재 지금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 여력이 되나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심한 트라우마를 이제 겪을 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현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은 그 트라우마를 당장 다룰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70이나 80%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장 그 힘든 트라우마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현재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현재에 집중을 하고 어떤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되지 않고 과거 트라우마에만 얽매이고 계속 그것만 되뇌인다고 하면은 현재를 더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처럼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가 괴롭다고 느껴지신다면 현재 내가 이 과거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에너지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한 이후에 다시 에너지를 얻고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현재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지금 관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기 통제감을 다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기 통제감이 있을 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압도당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완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억압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 직후에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연자분처럼 10년이나 20년 뒤에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지금 괴로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연자분은 힘든 일을 겪은 이후에도 그것을 묻어두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고 지금까지 잘 적응해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건 사연자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사연자님이 이런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만 해왔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연자님이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감정적인 재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힘이 생긴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번 기회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사연자님께서는 당장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장점을 믿고 이런 트라우마를 전문가들에게 상의한 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트라우마는 단순히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인하게 살아오신 사연자님을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